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로 오늘 정규장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뭐 큰 등락률이 없었어요. 다만 이 장 막판에 로봇주 관련해서 원익홀딩스는 사실 해당이 안 되지만 개별주 관련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클로버 같은 경우도 움직여졌고요. 현대오토에버도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움직여졌었는데, 사실 이들이 움직이는 건 원익홀딩스한테도 좋은 거죠. 결국 로봇주의 흐름과 같이 하는 우리 원익홀딩스이기 때문에 과연 장 막판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게 로봇주에선 뭐죠? 일단 첫 번째 일정이 다가오는 이 CES에 대한 일정이 있어요. 요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요거에 대해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관련 행정명령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요런 것들이 하나둘씩 미국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온 기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점검해 볼 거고, 세 번째, 결국 노랑봉투법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정들이 남아있는 한 앞으로 로봇주의 흐름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한 가지 또 뭐가 있죠? 원익홀딩스는요, 현재 투자주의가 아닌 투자주의죠. 결국 내일까지 투자 경고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얼마를 또 터치를 해야지 투자 경고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두 다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에요.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댓글창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 많은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적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힘내주시고 제가 약속드릴게요.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갱신 가능하다. 판이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기사가 나온 이유로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할 게 아니에요. 자, 일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로봇주가 움직여 줄 거고요. 앞으로도 그 흐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 관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해 주실 게 뭐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 그랬죠?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급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급은 일단은 이제 금융투자에서는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연기금이 일단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한 4일 정도 뜨문뜨문 들어왔는데 오늘은 뭐 매수가 없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한번 종목을 선정하면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투자자이죠.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의 수급도 우리 한번 기대해보고, 기타 법인의 수급이 좀 수상해요. 기타 법인이 어떤 창구죠? 여기를 포함한 모든 기관 투자자들 제한 나머지들은 이제 기타 법인, 말 그대로 기타 법인인데, 주로 여기 창구를 이용하는 데가요, 보통 이제 CB 발행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뭐 BW도 포함이죠. 요런 투자자들이 보통 기타 법인에서 많이 나오고요. 플러스 대주주 관련 지분이 또 기타 법인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기타 법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이용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여기에 집계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게 이들이 뭔가 내용을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이 되고는 있어요. 뭔가 하여튼 수상하다, 이 정도로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고요. 개인이 좀 매수세가 최근에도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다만 오늘 좀 거래원을 보시게 되면 보통 개인은 이제 키움 창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마지막 물량을 점검했을 때는 어쨌든 매도로 찍혔어요. 그래서 개인이 좀 매수가 찍히긴 했지만 일단 키움에서 매도가 나왔다. 요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이제 마지막 공시, 자 11월 26일 날 나왔던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투자 주의로 이제 내려갔다라는 공시 내용인데, 투자 주의가 하루만 걸렸던 거예요. 11월 27일 하루만 투자 주의가 유지가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냥 일반적인 상태이긴 한데, 사실 공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있죠. 재지정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월 27일부터 기산하여 10일째 되는 날 이내, 이 기간 동안 요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걸린다. 자, 그런데 요 점검을 하는 일자가 12월 10일까지 매일 점검을 해요. 투자 주의 자체는 11월 28일 날 해제가 된 건 맞는데 12월 10일까지는 요 세 가지 항목에 걸리면요 다시 한번 경고 종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12월 10일은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이다 보니까 내일 이 세 가지 항목에 포함이 안 된다라면 어찌됐건 투자 경고 위험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판단일 T의 종가가 경고 종목의 지정 전일 11월 12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11월 12일 요거는 이제 고정값이죠. 자, 이번 항목은요. 판단일 T의 종가가 11월 26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얘도 고정값이에요. 그러면 변동되는 거 요 마지막 3번 항목이죠. T-2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11월 12일의 종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 날의 종가인데 이날의 종가가 32,600원이에요. 32,600원이면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10%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라면 걸렸던 건데 일단은 뭐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웬만하면 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11월 26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1월 26일 자, 요 날이네요. 요 날의 종가가 25,550원. 일단은 현재가 기준 오늘 종가 마감으로는 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항목은 해당이 되지만 1번 항목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다. 자, 마지막 판단일 T의 종가가 T-2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내일 기준이니까요. T-1이면 언제죠? 자, 요 날이죠. 어제 기준이죠. 자, 어제의 종가가 29,500원. 자, 계산해 볼게요. 29,500원에 40% 이상 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 곱하기 1.4를 해주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는 이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300원만 넘지 않으면 투자 경고는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럼 41,300원. 자, 내일 상한가에 가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경고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이 공시는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다. 자, 그렇게 좀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 막판에 로봇 관련 기사가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요게 나왔어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 백악관과 국가 로봇 전략 회의 논의를 한다. 어쨌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대주주가 이제 현대차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 백악관과 요런 전략 논의를 한다라는 건 어찌됐건 좋은 긍정적인 요소예요. 자, 관련주가 뭐가 있죠? 일단 현대차와 엮여있는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반응을 살짝 줬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게 자, 요거였죠. 현대오토에버. 요게 장 막판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흐름을 좀 이어줬어요. 자, 요것도 기사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4시 58분에 기사가 나왔고요. 정확하게 이제 기사가 한 요 부분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상승은 해줬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났다. 또 관련주 뭐가 있죠? 클로봇 있죠. 자, 클로봇은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에서 움직여줬는데 좀 주포가 악랄했어요. 4시 50분쯤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5시부터는 좀 반응을 줬었는데 막판에 그냥 빼버렸죠. 이거 좀 의도적으로 주가를 컨트롤한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일단 클로봇의 일봉이 굉장히 좋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네 번째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느낌상 기사도 나왔고 요거 한번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내일 아마 트레이딩 종목으로 좀 관종으로 넣어놓고 지켜볼 것 같거든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로봇주 전반의 흐름을 읽어야 된다.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요. 클로봇의 특징이 하나 있죠. 보통 프로그램이 주포 역할을 해줘요. 항상 프로그램이 쳐줄 때마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이틀 연속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온 상황에다 역사적 신고가까지 바싹 붙여놨습니다. 이거 내일 왠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오늘 미장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다라면 내일 클로봇의 흐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영상 봐주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로봇 한번 매매 관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라운드 피겨에는 5만원을 좀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진입해 볼 만하다. 요 정도 한번 꿀팁 드려볼게요. 물론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 요 정도로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CES가 있습니다. 자, 내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매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참석하는 이제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뭐 삼성도 참석하고 LG도 참석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아마 참석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도 모두 참석을 해요. 뭐 애플도 참석할 거고, 뭐 엔비디아도 할 거고,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죠. 자,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자, 현대차, LG, 삼성, 두산 로보틱스까지 모두 현재 로봇 관련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자, 엔비디아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자, 여기서 공개하는 것들도 다 내용이 나와 있네요. CES에서 뭐 이동형 AI 홈 허브 선보인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스팟을 공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 CES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 일정에 맞춰서 로봇주 하나 선정하셔서 끌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CES 일정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거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자, CES 26 일정. 바로 요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자, 요 날이네요. 내년 1월 6일부터 9일.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일정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많은 분들이, 요때 어떤 기업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요 재료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 실제로 이제 1월 6일이 도래를 하면요. 재료 소멸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재료 소멸. 왜 그렇죠? 주식이 참 신기한 게 이때 일정이 다가와서 발표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좀 예측을 하자면은 12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셔라. 그 전에 오른다라면 익절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료 소멸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추가적인 참석 기업이라든지 우리 원희홀딩스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을 통해 좀 안내 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제가 한번 점검이 되는 대로 영상 촬영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시청 꾸준히 해주시고, 자,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예, 맞습니다.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 같아요. 지원 사격 나선 트럼프. 내년에 산업지원 행정명령 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100%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 이 행정명령을 진행하는 이유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대표적인 섹터 중에 조선도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죠. 중국 견제하려고 조선부흥을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미국이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AI 패권 가져오려고 데이터 센터 지어서 전력 공급해 주려면 원전 필요하죠. 근데 미국은 또 원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 좀 도움을 요청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선 섹터도 엄청 많이 갔죠. 자, 원전 섹터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얘 저점 대비 대략 한 5배 갔어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로봇 대장주 종목들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꾸준한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삼성전자가 밀어주고 있죠. 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시가총액 1위 대장주죠. 레인보우. 자, 2등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자, 요거 한번 또 기사가 나왔죠. 자, 미 로봇 시장 열린다. 두산 로봇 내년 피지컬 AI 출시.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 행보가 사실 다른 로봇주에 비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미국의 기업을 인수해놨어요. 그렇다는 건 앞으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진짜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이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 현대차가 로봇주로 부각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미국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도 미국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와요. 로보티즈가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디서? 우즈벡에서. 로보티즈가 이제 아시아의 중앙격인 이 우즈벡의 거점, 소위 말해 공장을 만든다고 하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보티즈가 만들고 있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로봇손을 이제 공급해준다라는 계획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바로 우즈벡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건 굉장히 호재 아닌 호재죠. 간혹 영상 보시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죠. 야, 나는 원희홀딩스 보러 왔는데 너 왜 자꾸 다른 기업 얘기를 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원희홀딩스가 자회사인 원희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주의 섹터 모두 흐름을 아셔야 돼요. 원익홀딩스가 이제 앞전에는 이제 대장으로 가졌습니다. 자, 로봇주 대장이었다 보니까 원익홀딩스의 흐름만 보셨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대장주가 아니에요.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요, 자, 사실상 로보티즈가 대장이죠. 추세가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준 게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보티즈의 흐름도 추적 관찰하셔야 되고요. 자, 클로봇도 이번에 현대차의 이제 로봇주 종목으로 인식을 왔다 보니까, 자, 클로봇은 어디다 협력을 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자, 플러스 현대차도 이미 클로봇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클로봇 역시도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엮여서 쭉쭉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클로봇이 한 3등 정도 됐던 종목이죠. 얘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왔다. 그리고 얘는 내일 단기 매매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딱 보이시죠? 자, 요 라인을 넘어가는 순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의 단타만 하시는 분들은요, 모두 다 클로봇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저도 내일이 한번 기대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클로봇은요, 프로그램 매수가 내일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5만원 라운드 피겨를 누가 밀어주는지, 프로그램이 쳐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확률이 좋다. 다만 클로봇이 지금 현대 오토에버를 좀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보니까 누가 대장인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현대 오토에버가 더 치고 가는지, 혹은 클로봇이 치고 가는지. 요거는 사실 이게 제가 여러 개 된다라면 요것도 한번 제가 단타 종목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클로봇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흐름이 좋죠. 이거 딱 네 번째 찌르러 가는 거라 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돌파 확률이 높습니다. 자, 클로봇 한번 단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클이라고 남겨주시면, 클은 아니죠. 클로봇 주주분들이 아니시니까,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이시니까 원익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클로봇이 내일 굉장히 흐름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클로봇 좀 나오면 한번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사실 종목명은 이미 클로봇이라고 제가 딱 집었어요. 근데 매수가, 과연 이 5만원을 돌파하는 이 시점, 요거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단순히 5만원이 넘었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그때 주포 역할을 해주는지, 혹은 다른 로봇주애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내일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뭐 문자를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어요. 내일 시장에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클로봇을 한번 관종에 넣어놓고 추적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클로봇 언급해 드렸는데, 대박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해요. 일단 이제 구독자분들의 선물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다? 종목이죠. 일단은 예상 수익률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일단 500%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근거 없이, 이유 없이 500%라고 좀 말씀 안 드리죠. 일단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를 뜻하죠? 최근에 실제로 무상증자한 종목들이죠. 자, 무증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 무상증자가요, 테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는 올라가 주죠. 근데 이게 테마로 간다. 그러면 진짜 1000%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가 좀 예상되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자, 과거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얘가 진짜 테마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가고 총 6번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300%를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테마가 뭔가 강하다는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자,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00%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은요,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화시킨 게 유보율이거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다, 그러면 돈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도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산이 많고 돈이 많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대기업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 정도 되죠. 대기업 치고는 사실 적은 편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얘는 한 7000% 되네요. 하이닉스보다는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자, 놀라지 마세요. 해당 종목의 유보율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이 7000% 좀 넘었죠. 한 7200%였나요? 근데 얘는 현대차의 몇 배죠? 대략 한 13배 정도 되죠.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라는 게 확인이 되셨을 텐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되더라도 요거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20대 1도 가능하고요. 30대 1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000% 가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접근은 안 하죠. 사실상 힘듭니다. 다만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5대 1은 가능하다. 자, 5대 1 진행되면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500%가 나온 거예요. 자, 분명히 근거가 확실하죠. 자,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이 텔콘 RF 제약은요, 단기 한 330% 갔거든요. 얘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하고 330% 갔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3대 1 했죠. 3대 1 진행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제가 테마로 갔던 이 HLB 바이오스텝을 좀 언급해 드렸는데, 자, 얘는 무상증자 8대 1 했어요. 8대 1하고 1300%. 자, 그러면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5대 1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났고, 그래서 500%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이제는 납득이 되시죠? 자, 이 정도면 베팅 해볼 만하지 않나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자, 원익홀딩스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시죠.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리죠. 자, 원익홀딩스 일정이 생겼잖아요. 자, CES 단기 일정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행정명령. 요거는 내년에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지켜보자. 하지만 우리 무상증자 예상 종목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베팅은 해볼 만하다. 자, 소액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자, 소액 한 500만원 정도만 진입을 하신다라면 수익률 고려했을 때 얼마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다. 요거 수익 챙기셔서 또 중장기 종목 포트로 갈아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얼마 정도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한 1년? 자, 이러면 제가 얘기도 애초에 안 꺼냈어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6번 갑니다. 6일 동안 6번.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죠. 한번 발동 걸리면 단기간에 1300%를 갔던 종목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뤄질 수 있다. 왜?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테마성 장세가 오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거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이니까 우리 원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까 어떻게 안내해드릴지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종목명이 아직 제가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도 같이 안내드릴 거고요. 매수가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간혹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가죠?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막 가요.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되나요? 안 되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구경을 하시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봉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여기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해서요, 시원하게 요거 한번 먹어볼 거예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요거 한번 500%더 이상일 수도 있어요. 대박 한번 내보고 우리 연말 혹은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9일이죠. 뭐 정규장은 당연히 끝났고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영상 보고 있으실 시간이 늦은 저녁 혹은 12월 10일일 것 같아요. 시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원액이라고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12월 10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제가 안내해 드려 볼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고르고 골랐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도 준비해 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죠.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된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어요. 왜? 무상증자 종목 늘어나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자. 그래서 언제까지? 12월 10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조차 누르기 귀찮다. 그럼 요거 눌러주세요. 더보기 누르셔서 요 파란색 링크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한다. 근데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된다.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CES 관련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다가 발견했던 내용인데, 기사는 12월 7일 날 나왔어요. 쭉 내리다 보면요. 여기 이제 원익 로보틱스 언급이 됐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로봇산업기술개발 사업에서 로봇 관련 과제 중에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국책과제 정도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를 우리 픽스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뭐 이것도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와 한양대와 협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원익 로보틱스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CES 일정 관련해서 뭐 나온 게 없는데 혹시라도 이 CES 관련해서 우리 원익 로보틱스 역시도 뭐 참석을 한다거나 발표 내용이 있다라면 제가 그거는 영상을 통해 한번 안내 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한 시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는요, 이거는 아마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너무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매집이 너무 잘 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 트럼프 행정명령 얘기 없었으면요, 이거 쌍봉 패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3만원 라인에서는 자, 일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제가 판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 신고가에 오게 된다면 항상 차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가 있죠? 저항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더 갑니다. 저항 걸리더라도 뭐 돌파 못하고 밑으로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매도하지 말자. 자, 오랜만에 외쳐볼게요. 매도 금지. 분명히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 내년에 진행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일정이 계속해서 기사로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 앞으로 미국에서도 로봇 관련 산업을 밀어준다라는 건 당연히 로봇 섹터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지만 이런 내용들을 추적 관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요것도 기억해 주시고 아무래도 뭐 주식이 전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내용들을 매일 체크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식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제가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하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도 슬금슬금 뭔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로봇주 2등인데도 최근에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기사가 나온다는 건 뭔가가 좀 액션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일정이 뭐 요거는 사실 뻔한 거긴 한데 노랑봉투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일정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얘는 최초 나왔을 때가 언제죠? 이게 8월 달이었습니다. 이때의 재료는 굉장히 강했어요. 하지만 재탕 재료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미 일자가 픽스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앞전 올해 8월 달처럼 강한 그런 흐름은 어렵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 섹터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일정이 이제 CES. 요거는 제가 아까 언제라 그랬죠? 내년 1월 6일에서 9일 사이입니다. 단기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수익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참석하는 로봇 기업들, 얘네들을 좀 추적 관찰하시면서
요 일정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면 꽤 확률 높은 매매가 될 수 있다. 다만 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거예요. 이 CES에 실제로 참가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 거기서 뭘 발표하는지, 요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트럼프 행정명령. 요거는 내년이라고만 되어 있지 아직 일정도 잡히지도 않았고요. 현재는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였죠? 검토 단계였어요. 하지만 제가 높은 확률로 진행이 될 거라고 장담을 드렸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적도 계속해서 해보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노랑목두법인데, 요건 뭐 날짜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알고만 계셔라, 이 정도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종가도 한번 꼭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 제가 여러 개 된다라면 내일 워닝홀딩스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영상 촬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내일도 제가 촬영을 해드린다면 꼭 시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워닝홀딩스만 다뤄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다면요, 그런 종목들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제 댓글 확인하고 궁금하신 종목 관련해서도 영상 촬영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